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저번 주에는 제 차가 아팠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태어나서 대학병원을 처음 가봤습니다. 체열했는데 튜브가 14개야. 다행히 항생제 굉장히 잘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잘 찍고 있는데, 건강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냥 평등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제가 알아눕고 입원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살면서 이렇게 아팠던 적은 좀 손에 꼽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검진도 자주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같은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좀 해보시고 하시는 거 추천을 좀 드려요. 진짜 건강 앞에서는 돈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각설하고 본론 들어갈게요. 애플이 단축어라는 이런 어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기능들을 애플이랑 거의 연동하다시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프랑크를 열고 싶어요. 그러면은 명령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은 그냥 음성 인식으로 이렇게 프랑크를 쫙 열어주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애플의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시리아로 프렁크를 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프렁크를 여는 것은 애플 순정 앱이 아니라 테슬라 순정 앱이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 순정 앱에 있는 기능이 애플 순정 앱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제 애플의 기능이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랑 좀 융화가 잘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 테슬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 뉴스밖에 없어요. 나도 테슬라 배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통하게 되면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테슬라 앱을 쓰는데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리아 푸커내줘 하면은 이제 푸커내줘라는 명령어를 받아가지고 이제 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실내를 데워놓거나 아니면 실내를 시원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미리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시리아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음성 명령어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편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테슬라와 애플이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 게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바라는 것은 애플 카플레이.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서비스를 테슬라 생태계 안에서 작동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절대 아닌 건데, 애플에 중속되는 거를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애플의 카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죠.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카플레이 쓴다라고 하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고 쓰십시오 했을 건데, 테슬라가 안 하는 거죠. 이건 안 한 거죠. MCU 성능이 떨어져서 한다? 테슬라의 MCU 성능은 최상급입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가장 좋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성능이 떨어져서 안 한 거고 그냥 테슬라가 안 한 거다. 그래도 테슬라가 좀 추진하고 있는 거,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애플의 에어플레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와이파이 다이렉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의 와이파이가 이제 기존에 있는 AP랑 이렇게 쫙 연결돼가지고 받아오는 거라고 하면은 와이파이 다이렉트. 말 그대로 다이렉트입니다. 핸드폰과 이 테슬라 차량이 와이파이 기술로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 서로 연결이 되는 거. 그러면은 이 와이파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이 속도로 통신한다. 그럼 뭐가 좋냐? 이제 무손실 음원 같은 거를 재생시킬 때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 이거는 블루투스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와이파이 다이렉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에어플레이 기술이 사실 10년도 더 된 기술이긴 한데, 자동차와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테슬라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이러면은 이제 테슬라의 음질이 열화가 되니 어쩌니 이런 거 사라집니다. 애플 뮤직을 블루투스로 듣는다, 이런 것들도 사라질 수 있어요. 애플 뮤직의 무손실 음원을 테슬라 에어플레이와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테슬라의 이 사운드 좋기로 소문 났는데 좀 기대되는 일이죠. 전망으로 봤을 때는 올해 말쯤에는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이제 8월이 끝나가니까 좀 더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테슬라랑 애플이 은근히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이런 생태계는 좀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플레이 같은 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선택권 주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간에 테슬라와 애플을 쓰고 있고 테슬라를 이렇게 타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뉴스라서 좀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자주 있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좀 댄뉴스죠. 일주일 정도면 또 댄뉴스죠. 네, 스탠다드 레인지. 아니 모델 S면은 테슬라의 플래그십 라인인데 스탠다드 레인지? 좀 뭔가 어울리지 않죠. 예를 들면은 포르쉐 911인데 4기통이다. 박스터 4기통도 뭔가 좀 용납이 안 되는데 잠깐만, 모델 S의 스탠다드 레인지? 좀 약간 이상하죠. 성능도 약간 좀 달라요. 네, 물론 이것만 봐도 무시무시한 성능이긴 합니다. 이거를 테슬라라는 타이틀을 빼고 전기차의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아유 훌륭한데? 이런 말이 나올 만한 그런 스펙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비교가 돼서 그렇지. 네, 보시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80마일이니까 키로로 따지면은 120km 그쯤 되려나요? 이거는 EPA 인증 결과 405마일이죠.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1.6을 곱하면은 대충 봐도 한 650, 660 그쯤 되는 것 같고, 스탠다드 레인지 320, 이 정도면은 515km. 제 모델 3 롱레인지보다 EPA 인증 결과가 낮습니다. 참고로 2020, 19년도 모델 3 롱레인지 EPA 결과값이 325마일인가 320마일인가 그래요. 이 모니터에만 적용이 안 됐을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네, 아무튼 간에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너무 나죠. 0-100도 0.6초가 느려집니다. 60마일은 제 60마일. 최고 속도는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안부 차이가 나니까 1200만원 차이인데, 물론 이렇게 라인업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선택권을 주는 거는 좋다고는 봅니다만, 그래도 약간 좀 아쉽다는 거죠. 어지간하면 제가 테슬라에 이렇게 아쉽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굳이 내놔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그만큼 이제 모델 S가 좀 더 덜 팔리나?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차가 아닌가? 또 미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소프트웨어 락이라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무게 중량 같은 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 주행 가는 거리를 비례를 해보았을 때 한 20% 정도를 못 쓰게 해놨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도 하더라고요. 20%의 버퍼 때문에 100% 완충 이런 거를 썼을 때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 버퍼를 어디에 잡아놨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상단에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상단 쪽에 버퍼를 걸어놨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위아래 같이 이렇게 잡아놨을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런 거 봤을 때 수명 자체는 좀 길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차들 수명이 떨어지냐?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사실 테슬라에서 LFP라서 수명이 어떻고 이런 게 진짜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정도로 수명은 정말 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봤을 때는 버퍼를 넣었으니까 수명이 더 길어졌다? 되려서 좋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수명은 좋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얘를 사놓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줄 건지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어떻게 밝혀진 게 없어요. 사실 이거를 밝히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밝히는 순간 모델 S의 판매량이 다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냥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게 아니라 이걸 살 사람들도 이거를 사놓고 나중에 돈 내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10,000불 더 내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얘를 사놓고 써보다가 괜찮네 하면 그냥 가는 거고, 아니라 싶으면 그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얘를 한 번에 처음부터 사버리면은, 이거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긴데? 좋기는 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업그레이드 옵션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안 해줄지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옵션이니까 이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소프트웨어 락을 풀어줄 가능성을 가지고 샀다라는 거는 약간 좀 모험인 것 같기도 해서 막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그런 트림 같기는 해요. 모델 X도 똑같이 나왔는데 270마일? 좀 많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모델 X인데 그래도 안 그래도 모델 X 덩치도 커서 테슬라 중에는 전비가 가장 안 좋은 차긴 하거든요. 물론 이런 급의 차 중에서는 뭐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다 배터리까지 줄이니까는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이렇게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스탠다드 레인지는 우리나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저렴하더라 하더라도 선택권을 그냥 뭐 이렇게 넓혀주니까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모델 S, 모델 X는 그냥 플래그십이니까요. 이게 뭐 모델 3, 모델 Y면 모르겠지만 이걸 가성비로 사는 차는 물론 플레드 같은 거를 보면 가성비라고 할 수도 있죠. 제로 60마일 2초대 안에 이런 주행 가는 거리, 이런 최고 속도 당연히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가성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상 주행에서 패밀리형 이런 SUV나 이런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모델 X는 가성비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영역의 그런 가격대의 차기 때문에 그런 차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스탠다드 레인지급이 그렇게 막 어울리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릴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모델 Y RWD. 모델 Y 중에서도 이제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우리나라 인증 주행 가는 거리에 별도로 이제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새롭게 이제 구독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뜨는 주행 가는 거리 만충했을 때 몇이 뜰 것 같으세요? 모델 Y RWD. 우리나라 인증 결과? 아닌데 어디 유튜브 보니까 400 몇이라던데? 394kg가 뜰 겁니다. 어떤 분은 95가 뜰 수도 있고 어떤 분은 93이 뜰 수도 있고 처음 받았을 때는 394 언저리에 뜨게 되어 있어요. 왜? 여기 미국 사이트, 여기 캐나다 EPA 결과죠. 그렇습니다. 테슬라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요, 이 EPA 인증 결과가 그냥 그대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델 Y RWD가 만충했을 때, 가용 배터리가 한 59kWh, 정확히 이제 58.8kWh인가? 그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에요. 58.8kWh 이꼴 394kg.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상수 대 상수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예를 들어 58.8kWh에서 절반이 됐다. 그러면 정확히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394km의 절반 값인 197km가 뜨게 될 것입니다. 야,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는 그냥 배터리 잔량 표시랑 그냥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EPA 결과값인데 실제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걸로 가지고 이제 주행 가는 거리 막 이렇게 예측하면 안 되겠네? 맞아요. 제가 이거 1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디스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이런 거 테슬라건 아니면 차들마다 이 모니터 뜨는 주행 가는 거리 표기 방법이 아예 달라요. 조건도 다르고 예를 들면 현대기아 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행 습관을 가지고 남은 배터리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에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최대한 전비운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배터리 완충 때우잖아요. 그러면은 최고 전비 좋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주행 가는 거리 보여주면서 현대 전기차 700km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옛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유튜브 찍으신 분 계시잖아요. 어디 막 가가지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거리 합쳐가지고 총 갈 수 있는 주행 거리. 이게 차들마다 조건도 다르고 특히 테슬라는 이게 픽스되어 있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 테슬라는 참고할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제가 당연히 그런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실 거니까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거 보시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팩트는 이거구나. 여러분만 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은 EPA 인증 결과가 모니터상 뜨는 주행 가는 거리 100% 완충했을 때 뜨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들 이제 차를 받으시면은 에너지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0km 주행했을 때, 25km 주행했을 때, 50km 주행했을 때, 참고로 이거 1년 전인가 찍은 건데
1년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10km 주행했을 때, 25km 주행했을 때, 50km 주행했을 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25km 주행했을 때 평균 전비가 150 정도 되는데, 이 전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내가 몇 킬로를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제가 이때 당시 25km 주행하면서 전비 150을 유지했는데,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제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는 414km입니다. 모니터에는 407km라고 뜨는데요? 왜 414km가 갈 수 있죠? 이걸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10km, 25km, 50km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가지면서 야, 네가 50km까지의 전비로 주행을 쭉 한다라고 하면 이만큼, 25km라고 하면 이만큼, 10km만큼이라면 이만큼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놈 참고하지 말고 이거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25km 전비가 131이에요.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484km예요. 주인님, 네가 130 전비를 유지하면은 484km를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보시더라고요. 이것만 보시더라고요. 다르죠? 잠깐만. 131로 주행하면은 484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416km라고 뜨네?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70k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계산하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더. 그러면 이놈 뭐 할 때 보냐? 이거 한번 누르면 퍼센트로 바뀌거든요. 퍼센트로 보시고 에너지 탭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니다, 난 그래도 여기 킬로미터가 떠 있는 게 뭔가 좀 마음에 안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와 여기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가 동일해지는 전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있죠.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제 설명 드리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의 이 모니터상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100% 완충했을 때 캐패시티를 그대로 이제 EPA 인증거리 그대로 이제 이꼴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비례해서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차종마다, 그리고 같은 차 모델3 안에서도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네, 19년도, 20년도 구형 모델3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정확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요즘 이 모델3 받으신 분들, 뭐 리프레시 이후 받으신 분들은 좀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150W/km인데 왜 얘보다 얘가 더 길지? 150 정도면은 당연히 얘보다 얘가 훨씬 낮아야 되는데, 이게 EPA 인증 결과가 달라서 그래요. 진짜 결과값이 달라서 그래요. 참고로 이제 모델3 그중에서 19년도 20년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EPA 인증 결과는 정확히 520km가 되지만 또 모니터상에 뜨는 거는 18년도께 그냥 적용이 되었어요. 정확히. 그럼 모델3 18년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몇이었냐? EPA 기준으로 딱 500km였습니다. 19년도, 20년도 모델3 롱레인지 받으신 분들 만충하면 500km부터 시작하셨죠. 500이라 다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런 말이 즉슨 이제 여기 실제 전비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좀 짧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여기 있는 킬로미터 막 이상은 다 갔어요. 그래서 뭐 킬로미터보다 뭐 덜 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셨는데, 이 전비가 152.5W/km으로 달렸을 때 여기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와 여기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가 동일해졌습니다. 참고로 이제 모델3 롱레인지 타신 분 아시겠지만 150 전비가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미친 듯이 틀고 시내 주행만 하면은 150 정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국도를 타거나 뭐 고속도로 타면은 금세 이제 130대, 잘 나온 분 뭐 129 막 이렇게 뜨기도 하죠. 제 차도 에어컨 빵빵 틀고도 뭐 130대, 131, 132 찍는 거는 뭐 이래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모니터상에 뜬 주행 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내 전비가 한 152 정도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정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제 차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의 차를 받으시면은 이거를 찾아보시면 되십니다. 이 에너지 앱을 켜놓고 여기에 뜨는 예상 주행 가는 거리와 여기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가 비슷해질 때에 그때의 전비가 몇인지를 한번 기억을 해 놓으세요. 제가 뭐 좀 계산해 놨는데, 모델 RW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한 58.8kWh를 이제 유저블로 다 쓰실 수 있고, EPA로 인증여가 394니까 만충했을 때 394가 뜬다고 말씀드렸죠. 이 둘을 어떻게 나누면은 나오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 뜨는 게 149, 150 정도 되실 거예요. 그니까
만약 내 전비가 150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모델 Y RWD 이제 받으신 분들 여기 뜨는 주행 가는 거리만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내 전비가 한 130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가실 수 있다. 150을 좀 넘는데 전비 한 160 나오던데 여기 나온 것보다 못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참고로 이제 모델 3 롱레인지 리프레시 21년도 이후는 좀 이게 좀 많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게시판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이거 모니터에서 뜨는 것보다 못 간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비가 좋게 찍혔겠죠. 인증받을 때 135가 기준입니다. 리프레시 차량들은. 그러니까 구형차는 150만 유지해도 이만큼 가는데 리프레시 이후 차들은 135 정도를 유지를 해야 여기에 뜨는 만큼 가실 수가 있다. 거짓말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직접 체크해 보시면 되시고요. 모델 Y 롱레인지 받으신 분들 아마 150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차종마다 또 연식마다 다르니까 각각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만 가지고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니까 이거 보지 말라고 테슬라는 이렇게 에너지앱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이거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꼭 봐야겠다? 얘랑 동일해지는 전비를 찾으시라. 그 전비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라. 내가 이 전비를 유지하면 이만큼 가는데 이 전비보다 좀 좋으면은 이거보다 더 가고 나쁘면 이거보다 덜 가고 이런 식으로 모니터 상태 주행 가는 거리를 이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테슬라 애플 얘기, 그리고 모델 S, 모델 X 얘기, 그리고 모델 Y RWD 얘기, 주행 가는 거리 얘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